오픈소스에서 발표됐던 자료이기 때문에 좀 참조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앱스봄 거버넌스 전략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거창하고 좀 막연한 생각들을 많이 좀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오픈소스 관리를 그 단연간 해보신 이 실무자분들께서는 이 S봄, 특히 BOM, 비어 머티리얼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오픈소스를 관리를 한 지 약 한 20여 년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당시 초창기에서부터 저희 이제 OSBC가 줄곧 주장했던 내용이 이 오픈소스에 대한 이 구성 요소 목록을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고, 또 많은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 비즈니스에 상호 이제 정보 교환 명세로 하는 어떤 그런 이름을 통해서 교환을 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이제 S보험의 사실상의 목적은 그 공급망 관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픈소스 공급망 관리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를 관리를 하는 목적이 크게 이제 한 네 가지가 있죠. 그것은 물론 이제 오픈소스 사용으로 인한 이런 이제 리스크를 예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리걸 리스크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시큐리티 리스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네 번째가 퀄리티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S보험의 관리 목적은 단지 보안에만 그런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고 이런 네 가지 팩터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문제가 직면할 시에 이걸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그 다음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옵스 공공간 관리를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혹자들은 S보험의 관리 목적이 공급망 관리의 보안에만 초점을 둔 그러한 어떤 이제 그 이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사실상 보안 문제와 이 트랜스페런시, 즉 이 투명성의 문제는 또 별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급받는 어떤 프로덕트라든가 서비스 안에 어떤 오픈소스가 들어가 있는지를 투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보안적, 그다음에 운영적, 그다음에 품질적 이런 문제들을 식별을 하고 조기에 대처할 수 있고 더 나은 개선 방향을 모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픈소스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런 트랜스페런시 이거를 이제 저는 한국말로는 이제 가시화라고 하는데 이 가시화를 확보하는데 에스프홈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오픈소스 가시화의 이제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 관리, 이제 공급망 관리를 하기 위해서 S보험을 생성을 하고 또 S보험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실무적이고 가장 그 현업에 부합된 방식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 경험상으로 취득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이제 오픈소스의 공급망 관리와 S보험을 효율적으로 조직 내에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전략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 마침 저희 OSBC가 한 2년 전서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이 S보험 관리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관리 플랫폼은 이 S보험에 대한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을 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플렉서블하게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이 공급망 관리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한 관리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을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뵙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상호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하는데 이 웨비나의 한계가 참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 진행을 하고 혹시 의문사항이라든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소스의 가시화의 필요성인데요. 오픈소스의 이 소비자 관점에서의 현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제 오픈소스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가 된 아주 중요한 이제 IT 리소스가 되고 있죠.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을 보면 오늘날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단 하나라도 오픈소스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이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날의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코드 기반의 오픈소스는 이제 76%고요. 이것은 2023년에 비해서 36%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IoT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89%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뿐만 아니라 IT 인프라 측면에서도 오픈소스가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외부 OS라든가 리눅스는 전체 클라우드 인프라의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비즈니스의 이 스택이 오픈소스 스택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 약 80% 정도가 오픈소스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워드프레스의 컨텐츠 관리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IT 인프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에서도 오픈소스가 급속하게 많이 성장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다. 즉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 IT 인프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이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산업 도메인에서 오픈소스,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디칼이라든가 헬스케어, 방산 쪽이라든가 뭐 가전, 뭐 어느 그 산업 도메인에서도 오픈소스가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공급자 관점의 공급 관점 측면에서도 보시면 세계 최대의 리파지토리인 기터브인데요. 현재 전 세계 8,300만 명의 개발자가 참여 중에 있고 2025년 올해 약 1억 명 이상의 이런 개발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20억 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운영 중이고 전 세계 포춘 100대 기업의 90%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소스의 공급 또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소스 가시화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오픈소스의 공급과 소비가 어느 산업, 어느 리소스에 두지 않고 엄격하게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픈소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리스크의 예방, 리스크의 식별 또한 중요한 하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를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가시화를 해야 되고 투명성을 제고해서 적시적소에 오픈소스의 문제점을 식별을 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실무적으로 어려운 측면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소스의 유입 경로가 너무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 때는 이 커스텀 소프트웨어만이 우리가 관리 대상이 됐었죠. 그래서 보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적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보안에 취약한 코딩 룰셋을 따르지 않는 것만 우리가 식별을 하면 보안 체계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언노운 발너러빌리티가 너무나 많고 또 non vulnerability도 어느 사이의 vulnerability로 이 오픈 소스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무빙 타켓을 우리가 그 식별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오픈 소스의 유입 경로의 대표적인 게 이제 외주 개발에서 사용된 오픈 소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요사이 이제 EU라든가 일본, 뭐 미국 등 그다음에 뭐 많은 대기업들이 외주 개발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을 때는 이 S범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은 비단 뭐 요사이에 뭐 화두가 된 S범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20년 전서부터 국내 대기업들은 다 계약서에 명시해서 사용된 오픈소스의 리스트를 다 받아왔고요. 그래서 소스코드 공개 여부라든가 고지 의무를 다 이행을 해왔었죠. 그래서 제일 많이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외주 개발에서 사용된 오픈소스 관리. 근데 문제는 이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라든가 상용 소프트웨어에도 이런 상당의 오픈소스가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히 상용 소프트웨어라든가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오픈소스는 이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급자 또한 오픈소스 사용 여부에 대해서 식별하지 못하고 또 이 사용자 입장에서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상당한 그런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보안 취약점의 문제라고 하면 그 취약점, 그 리스크의 어떤 심각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내부에 이러한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프로세스와 지침이 없다라고 하면
이 개발자들이 무분별하게 외부 레퍼토리에서 다운로드한 오픈소스를 아무런 어블리게이션에 줄 수 없이 그냥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중소영세 업체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정체 없이 출처 없이 사용되는 그래서 재사용되는 이런 소스 코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출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그리고 이제 이직이 또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자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그 안에 있는 오픈소스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유익 경로를 통해서 내재화되고 있는 이런 오픈 소스를 가시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어떤 리스크를 예방을 하고 문제점을 조기에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안 취약점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매년 수천 개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공개가 되고 있고요. 실태 조사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애플리케이션당 158개, 그리고 약 한 개의 고위험. 그래서 보통 CVSS 3.0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보안 취약점을 그냥 로우 레벨, 그다음에 미디엄 레벨, 그다음에 하이 레벨, 그다음에 크리티컬 레벨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지금 그 고위험 취약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이나 이 크리티컬 레벨의 취약점을 포함한 것들이 84%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IoT 기기당 평균 677개의 보안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제 취약점의 수가 나날이 더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픈소스가 기하급수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또 그 소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가 소스코드라고 하면 이것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취약점이 발견이 되고 패치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 개선되는 오픈소스의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취약점이 없는 소스 코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약점을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모니터링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해서 이런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 적시적소로 이제 패치하고 개선하는 노력들이 수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커머셜한 소프트웨어를 사면은, 이런 서비스 모델이 푸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알아서 벤더사들이 취약점에 대한 패치도 해주고, 버그 패치도 해주고. 그렇지만 요새는 뭐 오픈소스에도 오픈소스 벤더사들이 따로 존재해서 그런 역할을 대행해 주는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풀 서포트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자신이 사용된 오픈소스의 취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식별을 하고 자신이 알아서 가져다 이제 패치를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의 특성은 일반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과 다르게 여러 가지 또 자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대표적인 게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은 다 공개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MVD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튜브의 취약점의 현황이라든가 해킹을 시도하는 방법까지도 아주 손쉽게 그래서 초등학생도 이것을 흉내낼 수 있게끔 다 공개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는 어디든지 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픈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자들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오픈소스의 출처와 내역들을 고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고 취약점을 방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보면 도둑을 맞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남들은 다 알고 있는 그 백도어를 자신만 모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그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제 발생된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에큐팩스죠. 미국의 대표적인 3대 신용평가 회사인데 아파치 스트러처라는 오픈소스 취약점을 예방하지 못해서 약 1억 명 이상의 실용 정보가 누출되는 바람에 주가는 폭락을 하고 회사가 휘청거리는 이러한 사건들. 그다음에 로그4j 라든가 스프링이라든가 오픈SSL 우리가 이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오픈소스로 인한 취약점의 현황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아주 큰 문제인 양 이렇게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기에 식별이 되고 공론화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4j가 발견이 되면 그것에 대한 우리가 사용 추천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패치 버전을 적시적소에 패치를 하고 이런 리드 타임이 사실상 커머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보안 착점이 발견, 백도어가 발견이 되고 그것을 패치하는데 적어도 몇 년이라는 이런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취약점도 금방 발견이 되고 패치 버전이 빠르면은 하루 만에 늦어도 일주일 만에 다 패치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 블랙 해커들이 해킹을 하기 전에 그 어퍼튜니티를 미연에 그 백도어를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문제의 관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투명성을 제고해서 가시화를 통해서 적절한 오픈소스의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 체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분쟁 사고들이 꼭 보안 취약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분쟁 사례도 다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예전에 이런 이제 분쟁 사례들 뭐 엘렘넷이라든가 벨테, 디링크 상당히 오래된 사건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뭐 10년 이상 이렇게 발생이 된 10년, 20년 이상 이렇게 발생이 된 그런 예전에 아주 트레디셔널 아주 그 케이스 스터디인데 최근의 분쟁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2021년, 2019년, 2024년만 하더라도 지금 하나, 둘, 세 개. 이게 나날이 지금 이 분쟁이 발생되는 이런 텀이 더 짧아지고 있다. 특히 여기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중국이라는 이런 나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작권의 볼모지라고도 여겼던 그 중국에서 이러한 이제 분쟁 사례, 침해 사례에 대한 이러한 이제 그 판결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딤슨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GPL,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저작권을 인정을 해서 벌금까지 부과한 그런 사건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왕찡 테크놀로지하고 의 게이트웨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저작권자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판결은 보류했지만 어쨌든 라이센스 저작권의 그 인정과 저작권의 존중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결 요지가 나왔고요. 특히 이 독일에서 지금 최근에 판결이 난 이 로버트 크레드시케이의 그 라이온이라는 회사의 AI 회사의 그 분쟁 사례는 이 로버트 크레드시케이의 사진이 라이온의 그 AI 모델에 무단으로 이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라고 이제 분쟁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공유적 목적의 어떤 그 공공적인 목적의 저작권 사용은 인정이 되는 뭐 TMA 조건이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이 허용이 돼서 이건 다 무죄 판결이 났지만 하여간 이제 이러한 이제 AI 측에서도 이러한 이제 분쟁이 발생이 되고 있고 특히 맨 마지막에 이제 엔트로베르라는 개발자가 오렌지라는 프랑스의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해서 지페 전용 소송을 발생을 시켜서 승소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케이스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 20년간의 발생이 됐던 여러 가지 분쟁이 이제는 그 짧은 텀이 점점 짧아지면서 그 분쟁 케이스도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이제 우리가 오픈소스 공급망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S범을 생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이 효율적인 관리 방식일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있어서 공격의 66%는 공급 업체의 코드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자동차 업계도 티어 1, 티어 2, 티어 3 해서 이렇게 쭉 공급망 그 라인업을 가지고 있죠. 그럼 제가 해커라도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해킹을 하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저 티어 3의 중소기업을 해킹하는 게 더 쉽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공급망의 타겟이 공급업체 코드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급망이 상당히 지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같이 인하우스 개발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다양한 외주 개발, 아까 유익 경로와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외주 개발도 하고 서드 파티 코드를 구매를 하게 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도 하게 되고 또 내부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유익 경로, 즉 공급망의 복잡성이 가중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공급망 공격이 한번 당하게 되면 파괴력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공급망의 취약성이 이게 나날이 이제 그 빈도가 많아지고 있고 개발 트렌드의 변화 또한 우리가 이 공급망의 보안 취약점에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취약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 공급망 공격을 당한 케이스만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오픈소스 리파지토리를 해킹을 해서 서버를 해킹을 해서 이 취약점을 씹어놓고 진짜 공격을 하는 월웨어 방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또한 이 사이버 공격의 즉 오픈소스를 통한 사이버 공격 650%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요. 2020년에 들어와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인기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해서 공격의 활용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아까 전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지 의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당연히 퍼퓰러한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많이 사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심어놓은 여러 가지 취약점이 대상이 되는 코드들은 이제 공격 타겟이 돼서 이것이 공급망 라인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완성차라든가 아니면은 완성된 가전이라든가 IoT 기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의 행정명령 14928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뭐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FDA의 그 S본 요구사항이라든가 특히 미국 NIST의 자체 그 셀프 어테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국내 한 모기업이 그 미국의 국토안보국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그 셀프 어테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커먼폼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버전, 그다음에 출처 릴리즈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자문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자문을 해준 케이스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국내 기업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제 실제적으로 미국 국토안보국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이 셀프 어테스테이션을 이 폼을 작성하지 않고 이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금지가 되는 이러한 이제 실제적인 법이 작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사이버 레질리언스 액트라고 해서 사이버 보건요법 이것은 이제 디지털 요소가 있는 모든 제품에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위반 시에는 1,500만 유로의 벌금이라든가 혹은 위반자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2.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를 하게끔 돼 있고요. 실효 날짜가 2027년 12월부터 위반 시에 벌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그 디폴트 카테고리 크리티컬 뭐 그 클래스 해가지고 셀프 어세스먼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다음 장에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국내에도 그렇고 S범의 포맷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정답이냐? 제가 볼 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특히 이 자꾸 보안을 생각하시니까 보안에 필요한 데이터 필드들이 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물론 공급을 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목록들은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없어야겠죠. 그것은 전제 조건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unknown vulnerability가 known vulnerability가 되고 이것이 자꾸 이제 변동되는 그래서 취약점이 없었던 게 뭐 다음 주에는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패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임의 제고가 더 이제 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렇게 셀프 어테스테이션을 왜냐하면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들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증명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공급받는 자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우리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런 취약점이 이제 공론화되거나 아니면 어떤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조기에 식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S범의 취지는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호 교류하여 정보를 공유해서 문제를 가급적이면은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하자. 서로 간에.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위험에 처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손실에 가하면 공급자도 문제가 되고 사용자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건 소위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거랑 또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그런 기업이라든가 조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국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했죠. 특히 고무적인 것은 얼마 전에 식약처에서 이 디지털 의료제품법의 규정을 행정 예고를 했고요. 이 안에는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를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제 그 디지털 의료제품이라고 해서 자재 명세서를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재하다. 특히 담당 조직도 아직 부재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는 많이 이제 혼돈을 겪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여기에 기재 안 했지만 뭐 인도라든가 지금 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지금 BOM에 대한 구현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선도적으로 지금 내재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그 S범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제 그 공급망 환경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할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고, 아웃소싱 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상대의 그 또 자체 개발함에 있어서도 직접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최초의 소스 코드를 재사용할 수가 있고, 또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요새는 또 생성형 AI 코드를 생성을 해서 그 AI 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코파일럿 같은 경우도 AI에서 생성된 코드가 오픈소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 고지를 하지 않아서 그런 이제 분쟁도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요새는 뭐 제가 챗GPT 같은 경우 보면은 출처를 같이 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또 고객사가 국내 고객일 수도 있고 해외 고객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사용된 여러 가지 소스 코드에는 뭐 인클루드 됐다거나 뭐 그 임포트 됐다라거나 해서 여러 가지 또 디펜던시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자체가 너무나 복합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출처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게 S범의 데이터 필드의 정석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공급자인데 자체 개발을 하는데 저희는 오픈소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개발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우리가 공급자한테,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바이어죠. 고객한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개발한 코드의 정적 분석 결과를 봤더니 보안에 취약한 이런 룰 코드, 보안에 취약한 코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증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저희는 이제 저희 공급자인데 자체 개발도 하지만 구매 아웃소싱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관리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이죠. 여기서는 진짜 공급망 관리가 들어가서 국내건 해외 업체에게 S범을 포맷을 요구를 해야 되고 그에 맞는 S범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그것을 제점자의 고객한테 제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우리의 공급망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의 요구사항 또한 다양하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이버 보건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S범의 데이터 필드가 다를 수 있고요. NIST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이버 어테스테이션에서 요구하고 있는 또 요구사항이 다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요구사항이 다를 수가 있고 LG전자의 요구사항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형화된 어떤 그런 S본 포맷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국정원에서도 이 공급망 가이드라인에, 이것이 이제 S본의 어떤 레퍼런스다라고 해서 데이터 필드를 한 열 몇 가지를 정의를 해놨지만, 그건 참조용이지, 절대, 그것이 어떤 정형화된 포맷으로 국제 인터내셔널한 어떤 스탠다드로서의 가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해외의 이런 이제 뭐 FDA 요구사항이라든가 셀프 어테스테이션도 이렇게 보면 다 셀프 어세스먼트를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측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의 회사는 어떠한 공급망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걸 식별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솔루션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건지, 인베디든지 서비스인지 아니면 시스템 소프트웨어인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위험 팩터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관리 도구가 관리 영역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자체 개발하고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소스코드 버그 및 취약점 정적 분석만 하게 되면 되죠. 반면에 우리는 오픈소스를 사용을 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픈소스 관계성, 종속성 분석, 그 다음에 라이센스 취약점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만약에 구매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데 해외 바이어는 우리한테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바이너리만 공급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바이너리 내에 오픈소스 ICS 취약점, 그 다음에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를 통한 개발 환경이면 컨테이너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S버버의 생성을 하고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부 공급망 환경,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식별한 후에 그에 적합한 도구 속성을 정의하고, 왜냐하면 이러한 이제 그 리스크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을 해야지만 적절한 S본 관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및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통한 이제 신속한 대응이 이제 그 중요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복되지만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조직의 보안 관리를 악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번의 공격으로 이제 여러 잠재적인 고객사를 이제 어택할 수 있는 그런 공격. 그다음에 고도의 기술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공 시에는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공격이 가능한,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가 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S범의 속성이 주로 vulnerability, relationship library, 버서, 서프라이 네임, 릴리즈 데이트, 라이센스 네임, 버전, 그다음에 오픈소스 컴포넌트 네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스탠다드된 여러 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SPDX라든가 사이클론 DX라든가 SWID라든가 이런 S범을 생성해주는 이러한 이제 툴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필드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사이 이제 SPDX 3.0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라이센스만 데이터 필드로 관리를 했는데 이제 보안 취약점까지 같이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툴이 더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런 여러 가지 툴 중에 우리의 이런 공급망 환경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툴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 실례로 예를 들어서 소스 코드 없이는 이 그러니까 소스 코드하고 상관없이 SPDX는 그러니까 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벤더사의 툴이 SPDX에 사이클론 DX를 지원하고 있지만 뭐 SWID를 지원할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어떤 툴들은 사이클론 DX하고 SWID는 지원하고 있지만 SPDX는 지원하지 않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만약에 우리는 사이클론 DX의 포맷을 원합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서 사이클론 DX를 제공해주는 툴을 선정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그 제품에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TTA의 그 PG602에서는 저희가 한 재작년인가요? 이렇게 그 TTA의 S범 옵스 규격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년간 오픈소스 진영에서 활동하시면서 적어도 오픈소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리스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정보는 상호 교환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신뢰성 있는 검증 툴에 의해서 분석된 결과인지를 알 수 있도록 검증 도구명, 그다음에 공급자, 저작권자, 컴포넌트 버전,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오픈 소스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지켜야 될 리콰이어먼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S본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다 하고 있던 그런 이제 그 구성 요소 목록들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고유식별자, 컴포넌트, 해시, 라이센스, 결합 형태, 취약점. 취약점 중에서도 우리가 가시화돼서 알 수 있도록 CVSS 베이스 스코어라든가 CVSS 시빌리티 정보를 우리가 같이 이제 포함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이 S번 규격을 단체 표준으로 제정을 했고요. 이 단체 표준의 제정의 의미는 뭐 꼭 이게 정답이니까 이대로 하세요. 라가 아니고 S범을 하고 싶은데 적어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실 때 여태 지금 기존에는 아무런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라든가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대단히 혼란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TTA에서 S범 규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 규격을 단체 표준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업 트렌드가 좀 바뀌고,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계속 재개정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고 삼아 이 S범 규격을 제정을 하고요. 저희가 그 재작년에는 S범 그 관리 지침이라는 것을 또 단체 표준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격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규격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과 프로세스를 이런 관리 지침이라는 단체 표준으로 제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S번 거버넌스 전략 및 관리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그 공급망 환경을 통한 도구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도식화를 해놓은 건데요. 물론 이제 우리의 S범 환경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고객의 요구사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공급하는 우리 고객들이 어떠한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유럽에 수출한다면, 아니면 우리가 일본에 수출을 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요구사항과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 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인지, 아니면 사스형 솔루션 서비스인지, 아니면 인베디드 중에서도, 뭐, 무특정 다수한테 팔리는 건지 아니면 B2B로 우리가 판매가 되는 건지에 따라서 위험성의 범위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특히 라이센스 측면에서는 라이센스 저작권 위반에 대한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비즈니스 모델 분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급망 환경 분석을 통해서 위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과연 고객의 요구 사항 대비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판단할 때, 그리고 우리의 공급망 환경을 분석을 했을 때 어떠한 위험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데이터 필드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는 이제 S밤의 이제 속성정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속성 정의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할 수 있는 도구 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리 활동을 수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요구사항 분석부터 여러 가지 환경 분석, 위험 분석을 통해서 내부에 SO 관리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폐를 사용해서는 안 돼. 아니면 우리는 지폐를 무한대로 어떤 오픈소스라도 사용해서는 되는데 그 대신 라이센스 어블리게이션을 잘 준수하면서 사용하면 돼. 근데 그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아레나는 이렇고 프로세스는 이래. 그래서 누가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 이 정책에 부합된 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매뉴얼 방식으로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툴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이 툴을 샀다고 해서 아이고, 이 모든 관리 활동이 다 자동적으로 수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의 S본 환경 분석과 관리법의 정의가 통해서 이 도구가 선정이 되고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과 아리나이가 프로세스에 있어야지만 전반적인 S본 거버넌스를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매뉴얼 방식으로 사람한테 의존해서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오심스라는 오픈소스 모니터링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한 것이고요. 그 플랫폼은 이 조직 내의 다양한 공급망 환경과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유연하게 그 정책에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 관리,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가시성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여러 가지 툴에 의해서 생성된 보안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오픈소스 취약점은 무빙 타겟이라고 계속 움직이는 타겟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식별한 취약점이 3월 달에는 그 심각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캐닝 없이 한 번 그 유입된 오픈소스는 비하인드로 저희 오십스가 NIST의 그 DB를 계속적으로 크롤링해서 실시간으로 취약점을 모니터링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현존하는 모든 그 툴들에 대해서 다양한 국제 표준의 포맷이라든가 정의된 포맷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스닉은 이 오픈소스의 정적 분석, 종속성 분석, 컨테이너 분석 등을 커버리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 아이디를 통해서 소스 코드 분석, 그다음에 인사이너리의 클래리티를 통해서 바이너리 분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연하게 내부적으로 정책화하고 RNR 프로세스에 있는 이러한 이제 정책 수립과 워크플로우 관리 프로세스를 저희 오심스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오심스고요. 그래서 오심스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 공급망 관리를 위한 유연하고 플렉서블하고 스케일블한 그런 S1 관리 통합 플랫폼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의 그 자산과 위험을 가시화를 확보를 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따른 유연한 정책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워크플로우 예를 들어서 뭐 사전 검토라든가 검증이라든가 S본 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워크플로우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우리 조직에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구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리얼타임 벌너러블리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그 표준화된 포맷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고객사가 요구하고 있는 커스텀 디파인된 S본 포맷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플랫폼이다. 따라서 저희 플랫폼은 단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구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오픈소스 상용 소스 코드 분석, 바이너리 SCA 분석, 리파지토리 등과의 연동을 통해서 사실상 모든 툴과 솔루션을 연동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저희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도 저희가 통합 플랫폼이라고 명명을 한 게 이러한 이제 툴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툴들을 연동시켜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보시면 메이드워터 스콥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소스 코드 바이너리 그다음에 임포티드 S본 포맷을 저희가 임포트 시켜서 내부의 자산화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넥서스라든가 이런 오픈소스 패키지들을 유입하는 유입 경로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만약에 정책에 부합되지 않은 오픈소스 패키지들은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내부의 워크플로우 또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검증하고 폴리시 리뷰를 통해서 레미데이션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S범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릴리즈 시에도 여러 가지 이제 오픈소스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자동 고지, 소스 코드 배포, 그 다음에 커스텀 S범을 생성을 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단계적 모듈은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코드 관리 리파지토리,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툴들,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와 시큐리티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레트로 스캔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요. 노 니드 스캔이라고 해서 한 번 스캔해서 저희 50세 유입된 그런 어떤 CV 정보들은 이렇게 그 내부의 그 비하인드로 NIST의 그 여러 가지 CV 정보들과 매칭을 시켜서 고객들한테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에러를 메시지를 띄워주고 대시보드에도 에러를 시켜주고 해서 레미데이션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화 측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오픈소스의 대시보드를 자사의 형태에 맞게끔 커스텀해서 구성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아, 사용된 오픈소스가 유입이 됐으면 그 오픈소스가 우리 팔리시에 맞는지에 대해서 컴플릭을 띄워줍니다. 이런 컴플릭은 라이센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우리 자사에 맞는 정책과 프로세스를 인지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조직에서 GPL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것을 뭐 글로벌 정책으로 뭐 지폐를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답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잘 적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경우에 따르는 그 폴리시가 다르고 그다음에 베이직 라이센스 폴리시가 다르고 그다음에 트레디셔널 커머셜 라이센스 폴리시가 또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라이센스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을 저희는 전부 다 카테고라이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DBR을 해놨고요. 그래서 저희 오심스에는 약 600여 가지의 오픈소스 라이센스들이 다 DBR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그러니까 GPL이 뭔지는 모르더라도, 아, 이 프로젝트는 소스코드 공개가 이루어져서는 안 돼. 그러면 그 소스코드 공개를, 그 공개에 해당하는 어블리게이션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하고 디서버블로 처리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 팔리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번 스캐닝을 하면 컴플릭이 발생이 되면 이게 컴플릭이 발생이 됐다고 바로 인공지능 형태로 뜰 수가 있도록 자동화돼서 뜰 수가 있도록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취약점 역시 이 자산 중요도에 따라서 똑같은 취약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패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연한 워크플로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사전 검토 워크플로우, 검증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이행 워크플로우, 예외 처리 워크플로우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드 파티 S범을 저희가 임포트해서 내부의 폴리시에 맞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 S범 검토 워크플로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기신한 넥서스 등과 같은 다양한 리파지토리와 연동을 해서 오픈소스 패키지의 반입을 관리하는 워크플로우. 그래서 총 한 6, 7가지의 워크플로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조직마다 이게 다 필요한 조직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별 특성에 맞게끔 이 워크플로우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확장성, 그 유연성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자산에 보안 취약점이 발생이 되면 그 자산 중요도에 따라서 동일한 취약점이라도 패치에 대한 우선순위, 레코멘데이션이 다르게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랜섬웨어가 발견이 됐는데 그 랜섬웨어가 발견된 우리 내부 시스템이 망블리 환경 내부에 있는 이런 어떤 계정계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은 위험에 대한 심각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걸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해킹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자산의 중요도에 따라서 발견된 그 vulnerability의 그 크리티컬 시빌리티가 아무리 높더라도 자산 중요도가 예를 들어서 주소동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 심각도,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심각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픈소스를 한번 스캐닝을 해보면 수천 개의 보안 취약점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들 멘붕에 빠지게 되죠.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를 다 뭐 패치하라는 얘기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 가급적이면 진짜 자산 중요도에 따라서 심각도에 따라서 필터링을 해주고 진짜 시급하게 패치해야 될 것들만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그 실시간 취약점 모니터링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SPDX, 사이클론 DX, 이와 같은 S범들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각각의 필요한 데이터 피드를 그 요소별로 자신의 프로덕트에 맞게끔 취사 선택을 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S범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비교 분석을 하거나 병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FDA의 여러 가지 규정들, SEC 규정이라든가 NIST의 셀프 홈 어테스테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이버 리질리언스 액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다양한 포맷 지원을 지금 현재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이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 그거 남겨주시면 제가 어,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그 웨비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과장님 인사 말씀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따로 이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한 웨비나는 OSBC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방문하셔서 구독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웨비너 종료 후 추첨을 통하여 등록해주신 휴대폰 번호로 소정의 상품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OSBC 2월 웨비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